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늘은 주말인데 갑작스럽게 예정이 없는 국무회의를 하게 돼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갑자기 어디 일정 잡으셨다가 취소하고 뭐 그러시게 돼서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이번 추경은 지금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한 추경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국민들의 삶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통쾌하고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을 향한 진심과 책임감을 다시 한번 행동으로 보여준 순간입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바로 다음 날, 그것도 토요일 아침에 임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예산 집행에 속도를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정치는 타이밍이라는 걸 증명한 리더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민생 우선 철학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드러난 순간인데요. 이번 추경 예산은 총 31조 8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중 12조 2천억 원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배정돼 국민 모두에게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이 소비 쿠폰은 민생경제의 숨통을 틔울 마중물인 겁니다. 코로나, 고금리, 고물가에 시달려온 국민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인데요. 저는 무엇보다 깜짝 놀란 건 속도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말에 갑자기 하게 됐다며 신속한 집행을 각 부처에 강력하게 주문했는데요. 정부는 전체 예산의 90%를 석 달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만 하고 생색만 내던 이전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실행 중심의 책임 행정이 드러난 대목인데요. 역시 유능한 행정 전문가다운 일처리인 거죠. 결국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위한 실천에 있는 건데요. 추경 통과 하루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하라며 직접 챙긴 이재명 대통령, 그 리더십과 책임감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지금 진짜 대통령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혹여 이제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질문이 좀 있으셔서 제가 미리 그냥 예상 질문으로 대답을 좀 드리자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추경안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부대 의견에 특활비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법무부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경우도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이제 집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국회와 그 여러 법무부, 검찰청 이런 의견들을 함께 고려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특활비가 포함된 것에 대해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 의결됐고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집행 계획안이 보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번째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전 국민이 쿠폰을 받아서 동네에서 쓰게 되는 만큼 침체된 소비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그래서 국무회의가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보통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는데 5일 토요일 휴일 아침에 국무위원들이 소집됐는데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4일 밤 11시에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굳이 다음 주까지 기다리지 않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의결한 건 하루빨리 추경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정부도 호응해서 바로 브리핑을 열었고 소비 쿠폰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해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다 강조했던 것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4일 추경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느닷없이 추경심사에서 논의된 적 없는 검찰 특활비가 추경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민생 추경에 왜 검찰 특활비가 끼워져 있는 걸까요? 국민 고통을 핑계삼아 깜깜이 예산을 다시 꺼내든 이 뻔뻔한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추경이 민주당 주도로 편성됐다는 점입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국민 혈세로 조성되는 이 돈은 지출 내역도 없고 사용처 공개도 없고 감시도 되지 않는 사실상 검찰 전용 비자금인데요. 작년에 전액 삭감되며 폐기 수순을 밟았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살려내자는 논의가 그것도 정부 안에 없던 항목으로 민생 추경 심사 중에 갑툭튀된 건데요.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예결위 소소의 비공개 회의에서 밀실 처리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증액 요구를 민주당이 먼저 했다는 사실인데요.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직접 나서 검찰 특활비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와 검찰개혁을 지지한 국민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국힘당도 민주당도 같은 편 아니었냐는 자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4일 본회의는 오후 2시 예정되어 있었지만 추경안은 밤 11시에야 통과됐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추경에 포함된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주요 기관들의 특활비 때문이었는데요. 국힘당은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되살린 건 내로남불이라며 반발했고, 이에 민주당은 오히려 예결위에서 자신들이 주도해 이 안을 단독 처리해놓고는 그 내용이 당내에 뒤늦게 공유되자 당황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사실 대통령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를 비교평가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요. 결국 눈치보다 검찰 특활비를 껴넣어준 게 아닌가 싶은 거죠. 이틀 전 존경하는 조승래 의원께서는 특활비는 대통령실 활동 중 국익, 안보 등과 연계된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서 국정 운영을 위하여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난해 저와 국민의힘이 예결위에서 줄기차게 지속적으로 전달드렸던 의견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자리에 계셨던 의원 여러분들은 금일의 주제인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전액 단호하고 깨끗하게 삭감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 겨울 그리고 봄 저희는 내전에 가까운 정치적 격변을 겪었습니다. 그 격변은 지난해 11월 29일 예산안 일방 삭감 이후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안 일방 삭감 중에 핵심 항목이 바로 대통령 특수활동비입니다. 30여 차례 줄탄핵, 예산안 일방 삭감, 국정마비, 아마 이런 구호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탄핵을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셨던 국민들이 하셨던 반론할 기회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토론할 때는 토론을 들으시죠. 근본 대통령 특수활동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이 국민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특수활동비를 삭감한 것인데 이것 때문에 살림을 못하겠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당황스러운 얘기이다. 지난해 12월 당시 이재명 당대표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영수증도 내역도 소명도 없는 쌈짓돈이다. 지금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신 강유정 당시 원내 대변인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탄핵을 찬성하셨던 많은 국민들께서는 아마 이 언급들을 믿으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국민들께 근본에 부활하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어떻게 설명해야겠습니까?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합니다. 결코 선택해서는 안 되는 수단을 당시 대통령이 선택했었기 때문입니다. 계엄 직후 저와 국민의힘은 헌법 절차의 폭주를 견제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계엄을 반대한 것도 헌법 때문이었고 과속의 탄핵 절차를 견제하고자 한 것도 모두 헌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국민의힘은 다시 깊이 반성합니다.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한 비극적 선택이 남긴 피해가 나라와 국민들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1년 된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정치를 하는 한 헌정사에 남은 이 오점에 대해서 계속 사과드리고 반성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논리로 요청을 드려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하셨던 과오가 있으십니다.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르셨던 이 과오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사과를 해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의 성공이 나라의 성공이고 국민들의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공하시려면 아마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실 겁니다. 41억 2,5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확보하십시오. 그러나 국민들께 진정성 있는 사과는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이 말합니다. 야당일 땐 깎아놓고 여당이 되니까 살리냐, 살릴 거면 사과부터 해라. 그러나 두 상황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임기 1년 차부터 특활비를 삭감했습니까? 3년간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면서 출근도 제대로 안 하고 허구한 날 관저에서 폭탄주나 마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라도 알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멀쩡히 일 잘하는 대통령이었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겁니다.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 조치를 받았다고 해서 아직 일도 제대로 시작하지 못한 후임자에게 동일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말인지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부터 되짚어 봅시다. 당시 대통령실은 많은 특활비 유용 의혹에 대해 해명조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당시 예결특위는 대통령실 특활비 전액 삭감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특활비 문제 개선을 약속하고 협상할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협상 대신 불법 계엄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막판 협상이고 뭐고 결국 12월 10일 전액 삭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윤석열의 특활비는 국회가 아니라 불법 계엄으로 본인 스스로 날린 것이고 결국 우리는 불법 계엄으로 윤석열은 그 어떤 예산도 받을 자격이 없는 국정 운영 무능력자이자 내란범임을 확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대통령이 인수위도 없이 국정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어떤 문제도 없이 밤잠도 아껴가며 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이후로 무엇라도 잘못이 있다면 제재든 비난이든 하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안 통과로 폐업과 파산 위기에 몰린 국민들에게 작으나마 숨통이 트이고 경제에는 생기가 돌고 어려운 지방 재정에는 숨 돌릴 여유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게 된다면은 이번에 투입되는 재정은 조금도 아까울 게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도부를 향한 성토가 이어졌고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본회의도 많이 늦춰졌는데요. 검찰 특활비 복원에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 당 안에서도 터져나왔고 결국 민주당은 검찰개혁 완료 후 집행이라는 부대 의견을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국민을 위한 민생 추경일까요? 국힘당 눈치 보기와 비위 맞추기의 결과물이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요. 또 이렇게 개혁의 고삐가 풀리고 마는 걸까요? 결과적으로 표결에 참여한 182명 중 11명이 기권하고 3명이 반대표를 던졌는데요. 기권자 11명 중 6명은 민주당 소속이었고 대부분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민영배, 박주민, 서영교, 장경태, 위성곤 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강경숙, 김준형, 박은정 의원,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기권했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반대했는데요. 이게 대체 뭡니까? 즉,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도 명확히 동의받지 못한 결정이었는데요. 정말 이상하다고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하지만 김 원내대표는 침묵 중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이 상황을 두고 3가지 이유를 들어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요. 사실 이 대목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첫째, 검찰개혁 입법 이후에만 집행할 거라서 걱정 없다는 겁니다. 둘째로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니까 증빙자료 없으면 막아줄 거라는 건데요. 이어 3번째는 언론이 대통령실 특활비만 삭감했다고 독재 프레임 씌울까봐 국힘당 요구를 일부 수용해 검찰 특활비도 포함시켰다는 논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근거가 되는 걸까요? 하나씩 짚어보면 논리도 근거도 빈약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민주당은 대선을 승리했으니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너무 아니란 생각 아닙니까? 벌써부터 이러면 어쩌자는 걸까요? 검찰 특활비는 본래 수사 목적에 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은 바로 그 수사권을 뺏는 개혁인데요. 당대표 후보들도 추석 전까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안에 수사권이 없어질 조직에게 수사 예산을 미리 챙겨주는 게 말이 되는 걸까요? 쓰지도 못할 돈을 왜 추경에 편성한 겁니까? 두 번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막아줄 거라고요? 정성호 장관은 물론 개혁 성향이 강한 인사인 건 맞지만 그 개인을 전제로 국민 혈세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도가 아니라 믿음에 기댄 정치이고 그건 가장 위험한 방식인데요. 불안 요소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프레임 방어를 위해 국힘당 요구를 수용했다고요? 이거야말로 허탈한 변명인데요. 언론이 언제 이재명 정부의 우호적이었습니까? 부동산 정책, 인사, 외교, 무엇 하나 빠짐없이 때려대던 기레기들인데요. 정권 초반 허니문도 없이 가차없이 물어뜯고 있는 이 환경에서 언론이 뭐라 할까봐 국힘당의 요구를 받아줬다는 건 궤변입니다. 그런 식으로 언론 눈치 보며 협치 코스프레 할 시간에 개혁의 칼을 다시 쥐는 게 맞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서 검찰이 받은 특활비는 무려 40억 원인데요. 대통령실이 41억, 감사원은 8억, 수사권이 여전히 있는 경찰은 16억입니다. 올해 안에 수사권이 사라질 검찰에게 가장 많은 특활비를 배정한 건데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추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상식과 논리가 박살난 예산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도 착오도 아닌데요. 명백한 정치적 타협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검찰개혁을 외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검찰 특활비를 다시 살려주고 있다는 이 현실,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같이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추경 핵심 내용, 그리고 특히 논란이 된 지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의 맥을 당신께서 잘 짚으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선 그 국무회의 녹취록부터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주말 아침에 좀 이례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더라고요. 네, 그 부분 저도 봤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죠? 네. 그러면서 새 정부 첫 추경, 긴급 편성, 국민 삶의 마중물, 신속 집행 이런 키워드들을 상당히 강조했어요. 아무래도 속도가 중요하다고 본 거겠죠. 총 규모가 31조 8천억 원이고 그중에 핵심은 역시 민생회복 소비 쿠폰 12조 2천억 원이 투입돼서요. 이게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는 거죠? 네,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꽤 큰 규모입니다. 네, 그 녹취록에서도 속도감이 느껴지던데 국회 통과 바로 다음 날? 그것도 토요일 오전에 회의를 열었다는 건 확실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정부가 전체 예산의 한 90%를 석 달 안에 집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도 신속성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 한 논평에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던데 경제는 타이밍이다 이런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네, 민생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보입니다. 네, 말이죠. 이렇게 속도감 있게 처리된 추경안인데 좀 예상치 못한 논란이 붙었습니다. 네, 그 여러 논평 파일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죠. 바로 검찰 특수활동비, 특활비 문제입니다. 이게 추경 심사 과정에서는 전혀 얘기가 안 나왔던 항목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게 좀 이상한 지점이죠. 특활비라는 게 아시다시피 사용처 증빙이 잘 안 돼서 깜깜이 예산으로 불리잖아요. 네, 맞아요. 작년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민생 지원 추경 논의 중에 갑자기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그것도 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중에 일부에서 나오는 주장인데요. 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증액을 먼저 요구했다는 그 주장이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주장이 나오면서 이게 파장이 확 커졌어요. 이건 검찰개혁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는 그런 소식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 자료들에서도 보이듯이 여야 공방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쟁이 꽤 코셌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예상대로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 삼았던 걸 꺼내 들었죠. 네, 내로남불 프레임. 특히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특활비 삭감 언급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했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성공하려면 특활비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요. 반면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 당신께서 보내주신 반박 논평 자료에 잘 나와 있듯이 그건 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네, 당시 윤석열 정부 특활비 삭감은 단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그 3년간의 국정운영 난맥상이라든지 불투명한 집행, 해명 거부. 그리고 결정적으로 불법 계엄 시도 같은 초유의 사태 때문이었다. 이렇게 반박하죠. 그렇죠. 이제 출범한 정부랑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부당하다 이런 논리입니다. 또 국회 협상 대신 다른 길을 택한 건 전임 대통령 스스로였으니 예산을 포기한 것도 본인 책임이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논평 자료에서 민주당 내부 비판 목소리도 꽤 비중 있게 다뤄졌더라고요. 이게 좀 어떤 지적들이 있었나요? 곧 수사권이 폐지될 검찰인데 여기에 왜 40억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배정하냐는 거죠. 40억 원이면 대통령실 특활비가 41억 원이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경찰 심리고건보다는 훨씬 많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개인의 어떤 성향에 기댄 결정 아니냐? 너무 여론 눈치 보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본회의 표결 결과도 좀 주목할 만했죠. 네, 민주당 의원 일부 포함해서 기권이 11명, 반대가 3명이나 나왔습니다. 결국 논란 끝에 법무부가 입장을 내놨죠.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에 집행하겠다고요.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련 부대 의견에 따라서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일단 확보는 했는데 집행은 개혁 완료 후라는 조건을 단 셈이죠. 이 개혁 완료라는 게 언제가 될지, 기준은 뭔지, 이게 앞으로 계속 논란이 될 불씨를 남겨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오늘 저희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요, 이 긍정적인 목표와 검찰 특활비 부활이라는 이 뜨거운 논쟁, 이게 공존하는 이번 추경 예산안을 좀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 네, 신속한 지원이라는 약속 뒤에 숨겨진 어떤 정치적인 셈법, 또 갈등 요소들을 엿볼 수 있었네요. 특히 그 검찰개혁 완료 후 집행이라는 조건도 승인, 이게 참 의미심장합니다. 네, 오늘 저희 분석이 당신께서 이 복잡한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 결정은요, 검찰개혁 완수라는 목표를 향한 뭐랄까 불가피한 정치적 과정이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개혁 동력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죠.